역사는 항상 앞으로만 전진하지 않습니다. 퇴행을 하기도 하고 그래도 역사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해 왔습니다. 어제 국회의장 선거 결과로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최고위원이 할 말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말대로 당선자들이 뽑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민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무슨 사과를 한다는 겁니까? 저 우원식은 정청래 의원보다 훨씬 더 후쿠시마 원전 때 싸움도 더 열심히 15일간 단식도 했고 저는 그거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자 선출 이후 민주당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정청래 최고위원과 우원식 의원이 대립하는 모양새인데요.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좀 보기 안 좋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렇게 대립하는 모습은 별로 좋다고 보지 않고요. 이해는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청래 지금 최고위원은 당원들의 마음을 다독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원식 의원이 당선되고 나서 당선인들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특히 이제 당원으로서 충성도가 높은 분들 입장에서는 비판적 여론이 많거든요. 왜 당선인들이 당원들의 마음을 제대로 반영을 안 해주냐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그래서 탈당하겠다는 탈당 원서를 내는 분도 많으셔요 지금. 그래서 정청래 의원은 아마 이제 본인이 최고위원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무마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저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공개적으로 한 건 저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왜 내부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우원식 의원이 이제 뽑혔잖아요. 그걸 어떻게 바꿀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상황에 저런 얘기를 해서 갈등을 일으킨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이 난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가 실망감도 있고 좌절감도 있고 아니면 불만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노출이 돼가지고 충돌하는 양상으로 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당선인들은 이번 기회에 또 우원식 의원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환경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국회의장을 해야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각오도 생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판단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가 당내 갈등으로 이렇게 비춰지거나 발전돼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개적인 갈등 표출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정 최고위원이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미안하다고 한 이유는요. 어제 하루 사이에 약 4,000명의 당원들이 탈당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김수미 평론가님, 이 4,000명의 당원 탈당이 좀 어느 정도 우려된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려될 게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4,000명이라는 거는 민주당의 당원 규모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고 민주당이 또 당원 당비에 의존하는 당이 아니라 상당히 국고 보조를 많이 받는 정당인데 뭐 당원들이 이렇게 나간다고 뭐 경제적 타격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당원들이 저는 물론 이런 당원들이 이분들뿐만 아니고 국민의힘에도 이런 당원들이 있지만 정당 정치에 무슨 도움을 주는 당원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극성으로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당의 저변을 확장하고 이웃들과 함께하는 이런 정당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권력 핵심을 보고 무슨 선거만 하면은 상대방은 수박이고 이런 식으로 그 같은 당끼리도 모독을 하는 사람들이면 차라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이 나가주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제가 시민 대 시민으로 우려되는 거는 정치라는 건 다 이제 같이 좀 행복하고 존엄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보면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이분들이 지지를 한 정당이 이번 총선에서 170몇 석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가 민주당의 확고한 핵심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 스스로 이렇게 화날 일을 자초하는가.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다는 건 어차피 민주당 아니면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가 이기든 간에 물론 경쟁할 땐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지면은 지는 대로 그래도 괜찮다. 예를 들면은 사실 가정을 해보면 우원식 의원하고 만약에 이번 총선 때 비명계 이제 공천이 좀 돼가지고 박광훈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이 의장 후보가 됐다고 칩시다. 우원식 대 박광훈 이렇게 됐으면 이분들은 우원식 의원을 뜨겁게 지지했을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스스로를 왜 갈라치느냐. 이런 것은 굉장히 스스로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사납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점은 정치에서 퍼지고 있는 게 우려스럽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이 의장 후보가 된 우원식 의원 본인의 생각이 좀 중요할 텐데요.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회의장의 중립이 딱 한가운데가 아니다.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박성수 위원장님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그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건데 예. 원래 우리나라가 예전에 뭐 군부 독재 시기나 뭐 이런 시기에서 날치기 입법을 통과시켜도 국회의장은 그래도 나서지 않는 최소한의 금도 같은 거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다수당의 부의장이 의사봉을 들어서 통과시키는 그러한 정말 국회의장만큼은 그래도 중립을 지킨다라는 예.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그 정치적 타협에 정치적 화해의 그 상징 같은 역할을 했는데 예. 이젠 의장이 나서서 나는 중립적이지 않게 그냥 당파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거부권이니 불통이니 하지만 사실 그 거부권이니 불통이냐 하는 것을 처음 그 빌미를 준 거는 180석 거야의 그냥 날치기 입법이 그 빌미라고 보거든요. 사실 그 날치기 입법이 시작이기 때문에 또 다른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이 제2요구권, 이제 속칭 거부권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것을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좀 어찌 보면 대결과 극단적인 그런 갈등의 정치가 국회의장까지 이렇게 나서가지고 더 불붙이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게 우리 한국 정치의 퇴보라는 생각이 들고 예. 추미애 의원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 인터뷰 보고 저는 정말 안타깝고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한 가지 좀 바로 잡자면 중립적이지 않게 하겠다는 표현을 쓰신 건 아니고 이 중립이 딱 한가운데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쓰셨던 걸로 바로 잡겠습니다. 이종구 평론가님께 좀 질문을 드리면요. 네네. 의원이 최근에 이제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되면 네. 이재명 대표 당대표 연임에도 힘이 실릴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의원이 이제 후보로 이제 되자마자 언론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재명 연임에 빨간불이 켜지는 거 아닐까? 빨간불. 도리어. 왜냐하면 그 내부에 이런 이탈, 반란표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도리어 이재명 대표를 이번에 나오지 않게 하는 흐름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앵커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역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 생각을 할 때 이게 이렇게 지금 단합이 안 되고 일사불란하지 않으면 차라리 내가 나서서 일사불란하게 만드는 것이 도리어 더 지금 안 위험하다. 내가 뒤에 물러나 있으면 지금 비명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게 아니냐. 실제로 표로도 이렇게 확인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고 적극적으로 강성 지지층이 연임을 이제부터 또 바람을 잡지 않을까. 그래서 빨간불이 아니라 도리어 파란불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인물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이죠. 영국에서 유학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차 일시 귀국을 한다고 합니다. 김 전 지사 이 비명계 구심점이 될 거다 이런 역할론 얘기도 나오는데요. 최진문 교수님 그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당장은 그렇게 하긴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크고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이제 제대로 정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을 더 강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힘을 모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특검법 통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김경수 전 지사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니지만 친문 진영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있고요. 다만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런 과정에서 경쟁 상대로 부상할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 과정에서 민주당 내의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의 그룹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당장 들어오자마자 각을 세우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당분간은 왜냐하면 민주 진영이나 진보 진영이 지지를 얻으려면 윤석열 정권의 실패한 부분을 강하게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힘을 합쳐서 가는 쪽으로 가다가 이제 대선이 가까워지면 그때 가서 친문 진영의 그룹의 어떤 대권 후보로서 부상할 가능성, 그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